안녕하세요. 자독서 우필사. 오늘은 2020년 11월 23일.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조정래 작가의 홀로 쓰고 함께 살다입니다. 이 책은 조정래 작가의 등단 50주년 기념으로 독자와의 대화 형식으로 실려있는 책입니다. 작가 조정래는 1943년 전라남도 승주군 서남사에서 태어나 광주 서중학교,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가 쓴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은 20세기 한국 현대사 3부작으로 1500만 부 돌파라는 한국 출판사상 초유의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 책은 작가 조정래의 등단 50주년 기념으로 독자와의 대화 형식으로 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에 남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인 두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시는 40대 독자분께서 조정래 작가에게 보낸 글입니다. 마침내 스마트폰의 시대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요술방망이가 못 당할 정도로 스마트폰의 기능은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편리하고 희한한 기능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정신없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고 매스컴이 말하기도 합니다. 몇 년 사이에 제 주위에도 책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선생님께서는 작가로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책을 안 읽는 바람에 출판사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 설정으로 천년의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대중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심하고 우리 사회의 정신 황폐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자조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성심으로 써 보았자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읽을 텐데 그처럼 멍청한 짓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 우리 인간들은 두 가지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고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 중에서 스마트폰을 갖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시내에 나갔다가 갑자기 전화를 걸 일이 생기면 난감해지고 합니다. 여기저기 아무리 둘러보아도 공중전화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공에 처한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는 경우에는 어디서든 핸드폰 번호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집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그런 남녀 없이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봅니다. 당신 사람 맞아?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당신 답답해서 어찌 살아? 그들의 어이없어하는 눈초리가 저에게 던지는 말들입니다. 스마트폰의 그 불가사의한 가지가지 요망한 기능에 빨려들어 사람들이 책을 안 읽기 시작한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일본 사람들은 세계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는 국민으로 꼽혔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듯이 지하철을 탄 사람들이 거의 다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방송에 비춰지고는 했습니다. 우리 방송들은 해마다 독서주간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책 읽는 일본 사람들을 보여주고는 했습니다. 민족 감정이 나쁜 일본 사람들의 그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자극해 독서를 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보도였습니다. 그 시도가 적지 않은 효과를 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책을 많이 읽게 되었고
저 1980년부터 90년대 사이에서는 100만 부 판매의 베스트셀러들이 예서로 나왔던 것입니다. 일본이 그 지경이 되어버렸으니 IT 강국이라고 뽐내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요망스럽고 망측한 스마트폰은 책만 못 읽게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차단시켰습니다. 애인끼리 마주 앉았어도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고 각기 스마트폰에 넋을 팔고 있습니다. 아들, 손자, 할아버지가 둘러앉은 식당에서도 말 한마디 없이 모두가 스마트폰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월정사, 일주문 앞에 자동차 진입을 막느라고 놓아둔 원통형 돌들을 의자 삼아 10서너 명의 관광객들이 조르륵 줄지어 앉아 산사의 정적이며 초록색 짙푸른 심산의 풍광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채 모두 스마트폰에 풍덩풍덩 빠져 있습니다. 작가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막강 위력 앞에 저의 힘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입만 아플 뿐이지요. 다만 저는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수리했을 때 텔레비전 다이얼이 리모컨으로 바뀌어 사람들은 그 편리함에 실려 텔레비전 재미에 더욱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리모컨과의 싸움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때처럼 저는 다음 작품을 쓸 때는 스마트폰과 싸울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산맥 때 이겼던 것처럼 저는 또 새로운 승리를 위해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무찌를 수 없는 적은 없습니다. 다음 글은 대전광역시에 사는 20대 독자분의 질문입니다. 천년의 질문을 읽으며 사회를 숲과 나무의 관점에서 모두 볼 수 있는 해안을 선생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나무밖에 보지 못하는 저도 그런 해안을 가지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질문을 던지며 혹은 어떤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사회를 보시나요? 읽는 것을 넘어 생각을 담고 싶습니다. 귀하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천년의 질문을 읽으며 작가가 사회를 숲과 나무의 관점에서 모두 본다고 인식한 것은 대단한 안목입니다. 귀하는 이미 귀하가 원하고 있는 바를 절반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찬이 아닙니다. 읽는 것을 넘어 생각을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의지가 20대로서 무척 성숙해 있습니다. 성숙한 만큼 20대니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합니다. 따라서 그 건실하고 건강한 바람을 틀림없이 실현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문학만이 아니라 폭넓게 책을 읽으십시오. 책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실력 좋은 스승입니다. 그리고 수업료도 가장 싸게 듭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분석적 인식과 논리적 비판으로 귀하의 의식세계는 날로 달로 성장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을 따라 귀하의 눈앞에는 다음에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자연스럽게 방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